이것은 분명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대로 충청도 땅이고 당진 땅입니다. 당진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독도가 일본으로 다시 넘어간 그런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진 땅을 수호하고 지키는데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싸워가겠습니다. 사실상의 미래 가치로 볼 때 정말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빼앗기는 이런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 시민이 분노했다. 5천여 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지켜내줘! 지켜내줘!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의 70%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충청권은 당진 땅을 평택에 빼앗겼다는 충격에 휩싸였다. 여러분의 야망을 담아서 당진 땅을 수호하고 지키는데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싸워가겠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기존의 당진시 관할인 서부두 쪽에 속한 28만 제곱미터의 땅은 당진시로, 서해대교 남단의 나머지 매립지와 제방 68만 제곱미터는 평택시로 귀속된다. 당진시의 분노는 당연했다. 평택으로 넘어간 매립지 중 대부분인 63만 제곱미터의 땅이 현재 당진시 신평면으로 주소 등록된 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대로 충청도 땅이고 당진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편법적으로 기형적으로 평택에 기속 분할시킨다는 것은 충청도 도민, 당진 시민으로서는 0.1%도 제가 수긍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충격입니다. 마치 그 당진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독도가 일본으로 다시 넘어간 그런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당진 시민들의 박탈감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를 정부에서 던져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꿎은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갈등이 빚어지게 된 거죠.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 발단은 1997년 아산만 서해대교 북단에 서부두가 준공되며 시작됐다. 당시 당진과 평택은 서부두 제방에 관할권을 두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붙었다. 2004년 9월 헌법재판소는 당진시에 손을 들어줬다.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부두가 당진 관할 해역에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당시에 관습법상 도계 공유수면상의 도 경계를 관할구역의 경계를 보고 그 부분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평택과 당진이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그 경계선을 가지고 어업면회를 해줬거든요. 그것을 2004년도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그 경계를 가지고 관할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실효권이 있다, 그다음에 법적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아산만 해상 경계선을 보면 이번에 평택시로 귀속 결정된 매립지는 대부분 당진 관할 해역에 속해 있다. 뿐만 아니라 매립지 일부는 아산 관할 해역에 속해 있기도 하다. 아산 역시 당진시, 충남도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거 중앙 집권주의 시대처럼 일방적으로 그 칼로 무를 베듯이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런 판단은 정말로 납득할 수 없고요. 헌법적으로도 분명히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반드시 정의가 이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도민과 양시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땅을 뺏겼다. 관할구역을 뺏긴 데 대한 그 아주 잘못된 결정을 되돌려놔라 라는 이러한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이죠.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에 따라 평택시는 2010년 당진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자체 결정을 행자부에 신청했다. 지리적인 연접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해당 매립지는 평택시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또 이용자와 그 주민 편의, 또 행정의 능률화, 또 지자체 간의 연접성,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평택시로 기속되는 것이 그 원칙과 기준에 맞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천년운동을 벌려야 되겠다. 중분위는 평택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13일 매립지 분할 귀속을 의결했고 5월 4일 행자부가 이를 결정 통보했다. 중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리적인 연접관계와 주민 편의성, 형평성과 효율성, 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러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도로,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치안, 소방, 또 우편 등등이 전부 평택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평택으로 귀속되는 것이 공정한 처리라고 본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것이죠. 매립지는 현재 평택과 연접해 있다. 허나 당진시와 제방을 잇는 연육교인 신평 내항간 연결 도로가 국가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다리가 완공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진시의 접근성 또한 수월해질 예정. 때문에 당진시에선 행자부가 매립지 조성 이후의 큰 그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게 2020년까지 항만 3차 기본계획에서 이 연육교가 신평면 매산리에서 연육교가 놓아집니다. 약 한 2,800억 들여서 놓아지는데 이 부분도 당진항의 서부도 지역의 물동량들을 처리하려고 계획됐던 그런 수립이기 때문에 연육이라는 것도 평택시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지 항만 기본 기획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이 전체 마스터 플랜이 완성됐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은 근거 없는 얘기다. 주민 편의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해당 매립지엔 주민이 살지 않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란 것. 효율성 역시 관할구역이 당진에서 평택으로 변경되면 입주기업은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란 의견이다. 이 항만은 국가 항만으로서 보안시설 가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는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사실이 없어요. 이 항만 내에는. 그러니까 주민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리감이 있다. 서해대교 남단의 매립지에 설치된 공장에 대해서는 당진시장이 지금 현재 그 인허가를 내줬고 소재지도 당진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평택군으로 바꿉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바꿔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행정구역의 조정은 법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난 그거 어떻게 토지대장을 정리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뿐만 아니다. 서해대교 남단의 제방과 매립지 전부가 평택시에 귀속된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수도권으로 세수와 항만 인프라가 집중되면 결국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하기 때문이다. 평택 당진항이라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항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평택 쪽에 다 집중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택 쪽은 어떤 발전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발전한 데 비해서 당진 같은 경우는 이런 항만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당진의 어떤 기업 활동이라든가 경제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당진과 아산, 평택 사이 아산만 일원의 매립 예정지에는 신항만이 조성될 계획이다. 향후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곳. 이번 중분위의 결정으로 당진과 아산은 현재 이익은 물론 미래의 가치까지 잃게 된 셈이다.
당진시가 가질 수 있는 재산세, 충남도가 갖게 되는 취등록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컨테이너세, 이런 조세 권한을 지금 현재 평택시가 가져가는 꼴이 되었고, 당진시가 앞으로 그 많은 산업체를 입지해서 발전하는데도 이 서부도가 상용부도로서의 역할을 크게 할 것인데 그게 차질이 많이 빚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런 항구를 만에 근접한 항구에 근접한 토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한 그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가능성을 사실 이번 결정으로 해서 송두리째 봉쇄당한 것 같아서 사실상의 미래 가치로 볼 때 정말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빼앗기는 이런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전담부서를 꾸려 당진 아산시와 공동 대응하는 중이다. 지난 4일 행자부가 중분위의 의결을 받아들여 그대로 결정 공고한 만큼 충청남도는 이에 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다. 그 결정 내용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의의 소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우선 첫째 일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좀 흠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헌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사항이 되겠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 내용이 이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권한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립지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행정자치부는 결정을 내렸고 당진시는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지, 충청권이 주장하는 행자부 결정의 부당함에 귀를 기울여줄지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네, 일단 화면에 나온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매립지가 평택시와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데요. 네, 사실 현재는 이 매립지가 평택시와 연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당진시의 주소로 등록된 엄연한 당진 땅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상 경계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이 해상 경계권이라고 하면은요, 해상에서의 그 행정구역 경계권을 얘기할 텐데요. 자, 그동안의 그 해상 경계선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현재 해상 경계선은 1978년에 국립지리원이 가능한 지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법으로 명시된 행정구역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이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 단속을 하는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해상 경계선을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또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이 벌어진 거죠? 네, 2009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의 기속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이 정한다는 조항이 생긴 겁니다. 이후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분쟁이 펼쳐지고 있는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가보겠습니다. 짙푸른 바닷물이 출렁이는 서해.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새만금이 있다. 33.9km에 달하는 거대한 제방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앞바다를 연결해 쌓아 올렸다. 새만금 방조제는 부안군 변산에서 신시도를 잇는 1, 2호 방조제와 신시도에서 군산 비흥항을 잇는 3, 4호 방조제로 이루어져 있다. 분쟁의 시작은 2010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3, 4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군산시 귀속으로 결정한 것부터다. 3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하고 야미도를 연결했고, 그다음에 4호 방조제는 야미도하고 군산시 행정구역인 비흥도를 연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분위에서는 이거 결정하는 의결문에 보면 그 방조제 일부 구간을 다른 지자체로 분절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국토이용이라든지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이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동일 지자체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분위의 결정에 인접한 김제시와 부안군이 반발했고 두 지자체는 이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2013년 11월 대법원은 3, 4호 방조제 14km 구간을 군산시 관할로 확정 판결했다. 1, 2호 방조제는 여전히 분쟁이 진행 중이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의 의미는 남달랐다.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데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례이기 때문. 3, 4호 방조제에서 대법원 판결이 제시했던 바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면 그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할 때 어떤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거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냐. 그때 물론 해상 경계선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그 주민의 편의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연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게 기준으로 제시됐어요. 해상 경계선과 함께 연접성과 효율성 등을 두루 고려한 기준은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전망. 군산과 김제, 부안은 이에 따라 방조제 전체 매립 대상지의 관할권을 놓고 다투는 중이다. 먼저 군산시는 해상 경계선과 일치하도록 방조제 대부분과 매립지 71% 귀속을 주장한다. 김제시는 세 개 시군이 모두 바다와 접하도록 2호 방조제와 연접 토지의 관할권을 원하는 상황. 부안군은 생활권을 감안해 1, 2호 방조제와 신항만 도시지역의 귀속을 요구한다. 매립되기 이전에 해상 경계선에 의해서 그 해상의 각종 행정행위, 예를 들면 뭐 어업행위라든지 그 양식이라든지 뭐 양식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단 한 번도 김제너프관에서 이의 제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막상 그 지역이 매립된다 하니까 이제는 해상 경계선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으로 행정구역을 마저 결정해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세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속내는 따로 있다. 방조제 내부의 매립이 완료되면 항만 조성을 통한 경제 효과는 상당하다. 또한 토지 확보와 기업 유치 등으로 지방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매립지를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이유다. 옛날에는 이 공유 수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귀찮은 일만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매립을 하고 거기에 공단을 조성하면 공장이 설치되고 그들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어떤 상품들을 생산할 거고 거기서 이제 지방세를 걷어들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기여를 하는 거죠. 사실은 당진하고 평택의 부대낌 속에도 그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자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2009년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자부 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하면 중분위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장관이 그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적공부 등록이 이루어진다. 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행자부의 통보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황. 분쟁 조정의 당국인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간 갈등에 있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 경계 또는 그 매립지의 경계를 획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국가적인 어떤 어떤 경제성 또 필요성 이런 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는 행정 내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게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지 이걸 무작정 뭐 법원으로 가게 한다 해가지고 법원의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거는 좀 무책임한 제도다. 매립지 결정에 주체만 있고 기준은 없는 현행 법조항은 분쟁을 양산할 뿐 갈등을 겪는 지자체들도 현재의 법제도로는 분쟁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아쉬운 것은 결정의 절차만 그 법에 담아놨지 그 법 내에 또는 그 시행령에 되면 그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려할 요소
또는 그런 기준이 법에 담겨져 있다면 서로 어떤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은 적어도 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은 결정하는 절차만 있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국회를 통해서 정확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전문가들은 새만금 3.4.5 방조제 판결 당시에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예로 든다. 그 토지를 누가 활용하는 것이 더 지역 주민에게 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그 경제성의 측면, 또 그 매립을 왜 했는가, 처음 매립할 때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국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들이 어떤 그 지역 이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적 차원, 그리고 지역 발전적 차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고려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 또한 중요한 요소로 제기된다. 2004년 당진 평택항 서부도 관할권을 결정할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상 경계선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오랜 기간 해상 경계선에 따라 지자체들이 어업권 등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관습법상 행정구역 경계로 인정한 것이다. 이 주민 편의성이니 행정 효율성이니 인접성이니 연접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관적인 요소예요.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객관화시킬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하라고 그러면 거기엔 필연적으로 자기가 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다면 일단 선은 잡히잖아요. 거기서 들락날락 하는 것만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해상 경계선이 불편하지만 그거 인정해라 하자. 고정적인 해상 경계선을 매립지 관할 결정의 우선 근거로 삼고 변수인 지리적인 연접성과 주민 편의성,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고루 판단하도록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적인 기준을 정하기 전에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고루 듣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어떤 그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법률 개정이라든가 행정 조치를 할 때는 양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또 사전에 일이 다 벌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돌릴 수 없을 때 그때 무슨 분쟁을 주장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매립지 분쟁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는 것. 또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정해진 결과에 지자체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공유수면 매립이 완성된 토지에 대해서만 소속을 결정할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큰 흐름에서 이렇게 선 거주고 여기서 이렇게 매립된 것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져주면 결정 져주면 그런 갈등의 횟수가 완화될 거 아니에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정의 결과가 반드시 일방에게는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신력을 갖는 그런 인적 구성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법원의 효력에 준하도록 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곧 이 경계 획정의 어떤 최종 결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자체 간 매립지 분쟁의 본질적인 원인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면 해결의 책임 또한 정부에 있지 않을까. 분쟁을 지자체 간의 이권 다툼으로 보고 손을 놓는 태도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분쟁 조정 당국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네, 이 매립지 분쟁이 계속 확산되는 이유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해결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매립지 분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신설되는 매립지에 한해서 기속자치단체를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택 당진항은 물론 새만금도 현재는 제방과 일부 매립지만 완성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매립지가 완공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예, 결국 이런 분쟁이 계속된다면은 국가적인 낭비는 물론이고요, 지역 간의 갈등도 분명히 초래할 텐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를 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협의체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지자체나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그 부분에 안타까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매립지가 완공되기 이전에 지자체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상생을 논할 기회가 없다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앙정부가 나서줘야 할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학철 PD, 끝으로 취재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네, 저희가 수차례 이 문제를 두고 행정자치부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행자부는 충분히가 의결한 사항이라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행정의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러한 논쟁적인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매립지 분쟁, 특히 당진 평택항의 17년간 분쟁은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간 만큼 법원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곳으로 돌려놓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학철 PD 수고했습니다.